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주남 나비스쿨. 센터원의 설립 목적, 그것의 목적이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속내를 숨기고 계신지를. 숨기고 있는 거 없어. 네네. 있는 그 자체. 본질은 항상 현현하니까. 숨길 게 없죠. 하나 그 센터원을 만든 이유는 제가 아까 리더들의 오늘날 그 리더들의 의식 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리더들한테 굉장히 그 지금 어려운 시기예요. 리더들이 사업가고 각 회사의 리더들이고 너무나 불안합니다. 어느 그 학자는 지금 이 시대를 사회적인 어떤 그 불안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변화의 속도가 빠르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특히나 리더들은 더 그래요. 특히나 방향성의 부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만큼 큰 불안이 리더한테는 없거든요. 리더들이 하는 일이 그건데, 방향을 제시하고 힘을 모아서 가게 하는 건데 방향을 잡을 수 없으니 너무나 불안한 거죠. 그래서 리더들에게 이 고요, 명상을 통해서 리더들의 고요, 그리고 통찰, 이렇게 어려운 시기, 혼란한 시기에 통찰은 고요 속에서 나오거든요. 고요, 통찰, 그리고 의식의 진전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반 명상 센터하고 좀 달리 리더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코치님께서는 명상을 하실 때 사실은 초심자들도 있고 뭐 중급자들도 있고 고급자들도 있을 텐데요. 그때 코치님 가장 쉽게 그냥 사람들이 가장 실용적으로 지금 보니까 막 여기 뭐 정말 많은 여기 명상법들을 적어주셨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쉽다. 이렇게 좀 누구나 좀 이렇게 진짜 간단하게 내가 좀 해볼 수 있다. 그리고 꼭 사람들이 재밌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세요라고 물어봐야 따라할 수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코치님은 실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 명상을 루틴 혹은 시스템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명상일지 좀 실전 팁을 좀 공유해 주신다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3번의 심호흡 것 같아요. 이게 한 5초 이내에 할 수 있는 거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그 코로 숨 들이마시면서 몸이 부풀었다고 생각하고 입으로 후 내쉬고 다시 한번 코로 숨 들이마시면서 몸 부풀렸다가 후 다시 한번 코로 숨 들이마시고 후 손끝과 발끝으로 긴장이 빠져나가. 잠깐 머물러 봅니다. 예, 한 10초 안 걸렸을 텐데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3번의 심호흡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5분 동안 눈 감고 앉아있기. 예. 그리고 눈 감고 앉아있는 게 습관이 되면 눈 감고 앉아있으면서 일어나는 내 몸의 현상들 바라보기. 호흡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 또 생각이 막 또 들어오면 생각은 또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그거 지켜보는 거. 또 걸어다니면서 감각에 집중해 보는 거. 그러니까 그 가장 명상에서 첫 단계는 생각에서 감각으로. 예, 요 문구를 하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에서 감각으로. 우리가 늘 생각 속에 쌓여 있는데 생각은 과거로 이끌고 미래로 이끌어서 우리를 불안이나 후회에 쌓이게 하는데요. 감각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감각에 집중하는 순간, 호흡의 감각, 발바닥의 감각, 지금 엉덩이의 감각, 볼의 감각, 감각에 집중하는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 의식이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감각에 집중하는 것부터 조금씩 훈련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앱이 워낙 잘 나와 있어서요. 앱에서 그 익숙하지 않을 땐 5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길게 10분, 15분, 20분, 한 20분 정도부터 조금씩 깊은 명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늘리는 걸 목표로 해서 앱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명상을 해보시고 그 중에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명상을 하나 택하셔서 그것을 좀 오래 꾸준히 해보는 것.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그 휴가나 방학 동안에 좀 집중 수행을 해보시는 것. 예,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오대산으로 요즘 제가 좀 심취해 있는 명상은 카이스트 명상과학 연구소에서 만든 그 하트 스마일 명상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그 겨울 수행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겨울, 여름, 겨울서 한 집중 수행을 한 번 하고 나면 그 에너지, 기운, 그 여운이 한 6개월 정도 또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래서 아마 동안거, 하한거 스님들이 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래서 자기 전에 잠깐 명상하기, 그게 일상에서는 좀 가장 좋은 것 같고, 일어나서 잠깐 하는 거, 휴가 때 좀 길게 다녀오는 거,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 질문들로 제가 좀 가져가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그 얘기 명확하게 저희가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장들의 많은 고통들은 나와 사업체를 동일시하는 데서 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고, 근데 실제로는 직원들은 주인이 아닌데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고, 사장은 주인인데 주인의식을 가지면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좀 참 난제 같은데, 그 얘기 뭐 되게 중요한, 아마 그런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대표님들도 내 거지라고 생각하지, 그런 생각, 어떻게 내가 지분 더 가져올까, 이런 싸움을 하지, 저 의식을 어떻게 양쪽 편에서 다 가질 수 있을지. 가정이 많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가정에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식에 대한 그 부모의 기대, 무엇보다 그 근저에는 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이건 뭐냐, 내 딸이잖아요, 내 아들이고, 이 소유의식, 이거가 그러다 보니까 이 본인들의 무의식이 그대로 투영이 돼요.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온갖 이 컴플렉스들의 덩어리거든요. 자기가 아쉬웠던 것, 억압받았던 것,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래서 뭐 요즘에 난리도 아니잖아요. 대학 때. 이런 것처럼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영어로는 organization이에요. 하나의 조직이에요.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그렇죠? 하나의 유기체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유기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물건처럼 소유의식을 갖는다? 그러면 내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생존력도 떨어져요. 그 소유한 사람의 의식 수준에 이게 다 갇혀 있어. 이 조직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이게 성장하고 변화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커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소유한 사람의 의식 속에 딱 갇혀 있으니까.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리 조그만 사장 그 회사라도 직원 10명 있는 회사라도 내가 사장인데 회사가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사장이에요.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이 회사를 내가 소유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 어느 누구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없어요. 사장이 맨날 지끄라고 그러는데 월급 준다고 누가 그 주인처럼 일을 해요. 근데 옛날에 힘쓸 때는 괜찮아요. 힘쓸 때는 1인분이 보여. 너 이만큼 들어서 옮겨. 보이잖아요. 요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1인분을 하는지 0.5인분을 하는지 2인분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게이지가 딱 없어. 근데 그런 회사에서는 힘이 나올 수가 없죠. 안 돼요. 그 직원들의 마음을 사지 않으면 그들이 스스로 동기를 내게끔 그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문제는 없죠.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그 사장이 이 회사가 내 회사라고 하는 소유의식을 버릴 때만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소유의식을 저버릴 때 직원들이 이 회사에 내가 심리적인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들이 주인을 내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이게 좋은 일터를 만드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일터. 직원들은 심리적 주인의식, 그런데 심리적 주인의식, 내 회사는 아니지만 내가 이 회사에 애정을 가져.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게 좋아. 이 회사의 동료들이 좋아. 그러니까 동료들이 좋아서 회사 다니는. 그건 심리적 주인의식이 있는 거예요. 물론 물질적인 거, 복지 이런 것도 기본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참 빚내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 CEO가 무엇을 지향하는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하여간 여력이 되는 대로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직원들이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직원들의 어떤 그런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일터를, 제가 그래서 더 문화가 중요하다. The way of communication, the way of work, 그들이 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사장이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야 된다. 또 우리 정말 첫 우리 방청객이시잖아요. 요즘 느낌이 다르죠. 유튜브 이 현장감이라는 게 참 다르죠. 이 에너지가. 네. 제가 존경하는 사이토이토리 씨도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났을 때는 그 파장 1m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게 이제 실제 미국의 이제 그 하트메스 연구소에서 이제 인간의 심장 전자기파가 3m까지 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파동의 느낌을 공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딱 유상 대표님이 이 정도만 방청객을 원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우리 선택받으신 우리, 그리고 또 마음을 내셔서 오신 거잖아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진짜 자유인이기도 하시지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오셨는데 혹시 또 질문 좀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자연스럽게 명상하고 하는 게 우리가 자연의 하나가 되는 건데, 결국은 자연 안에서도 의식이 낮은 것과 의식이 높은 것이 존재하고,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라면은 항상 의식을 높이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면, 그럼 나는 어디에 머물러야 될까에 대한, 그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어떤 날 근데 이거 왜 시작했지? 뭐 이런 순간들도 있고, 네. 그 자연스러움에서 내가 어디에 놓여 있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의식을 계속 높이는 것만이 현명한 답인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실은 이런 질문에 답은 별로 없어요. 근데 답이 명확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건 명확해요. 어디에 머무르냐면, 지금 여기 의식이라는 것도 이게 사실은 말이 걸리는 게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해하면 편할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영성가들은 의식의 수준이 있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마음이 편하고, 내가 의식이 진전이 된다고 하는 게 다른 단계로 나간다라고 해서 그것이 뭐 쏠튼 갑자기 안 보이는 게 보이고 없었던 힘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오히려 내가 나아가는데 좀 나를 걸릴거리래요. 장애용이 됩니다. 그리고 의식이 진전된다고 하는 것은 요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계가 있다고 합시다. 내가 이리 올라가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밑에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식이 향상된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여기도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나를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보고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지만, 초월이라는 단어를 씁시다. 그걸 넘어서야 되지만, 초월해야 되지만 여전히 그 안에 그건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나를 걸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지만 온전한 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일을 버리고 3이 되는 게 아니에요. 1, 2, 그 위에 3이 되고 그걸 넘어서 4가 되고 의식이 향상되면서 그 안에 내가 온전히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서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누가 얘기하면 그거 알아? 하지만 그게 날 걸지 않아요. 여기 아는 거죠. 하지만 나는 내 형성, 내가 일상에서 만들어가는 세상은 3천의 세상이 있는데 내가 만드는 세상은 여기서 올리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죠? 다 나예요. 걸리지 않는 거죠.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머무는 거. 그 명상 전통에서 보면, 그 두 가지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명상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너가야 된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명상 전통과, 선에서는 우리가 지금 완전한데 어디 갈 곳이 있느냐. 그래서 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가야 한다는 명상 전통과, 지금 우리는 모두 이미 깨달은 존재다, 이미 집에 도착해 있다라는 두 가지 명상 전통이 끊임없이 이 긴장 관계 속에서 발전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 애쓰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 난 이미 온전한 존재야라는 거. 반면에 내가 조금 게을러지고 성장이 좀 지체된 것 같고 자꾸 놓고 싶을 때는 조금 더 목표를 설정하고 절로 가야지라고 하는. 그래서 이 안에서 내 안에서 이 두 가지 명상 전통이 균형을 이루면서 잘 그 조화를 이룰 때 애쓰지도 않고 머무르지도 않고 부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애쓰지도 않고 머무르지도 않고 그 상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들로 진짜 갈게요. 그래서 책추남 TV잖아요. 그러면은 뭐를 꼭 여쭤봐야 될까요? 그렇죠. 김정희 성우의 인생책 한 권씩이 도대체 무엇인가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분의 인생책 좀. 여기 나온 책도 추천해 주신 것도 다 샀습니다. 저는 저의 목숨을 구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더 하일리 센서티브 퍼슨이라고 그 책이 저는 예전에 너무 힘들 때 그 책을 보고 내가 힘든 게 단지 좀 예민하고 섬세해서 그런 거였구나. 그때 제가 컨설팅 회사 다닐 때였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나약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섬세할 뿐이구나라고 알아차리고 그렇다면 내가 가진 장점들을 내면을 보는 힘들 그런 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면 되겠다 해서 그 이후에 코칭과 명상의 여정을 가게 된 계기가 된 책입니다. 국내에는 없고 여러 가지 번역 네.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었는데요. 예전에 처음 번역됐을 땐 예민한 사람의 유쾌한 생존법 이렇게 번역이 됐고 최근에 또 다시 번역돼서 나왔더라고요. 매우 민감한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감한 분들 꼭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노상균 대표님은? 저는 이제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을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처음에 읽었는데 대학 2학년 때 읽었나? 그리고 제가 원래 에리 프롬을 굉장히 좋아해요. 에리 프롬의 여러 책들을 읽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소유냐 존재냐가 가장 인상적이고 에리 프롬 저는 이제 주로 그 책을 통해서 선사들의 그 책들을 통해서 제가 사유하고 화두를 잡고 사유를 했다면 이제 지성의 관점에서는 또 내노라 하는 많은 철학자들과 이런 훌륭한 지성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에리 프롬을 저의 하나의 지성의 모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훌륭한 실존가이자 또 사상가이기도 하고 소유냐 존재냐가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어떤 형태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고 왜 사느냐?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고 그래서 삶의 어떤 벡터를 정해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후에도 20대도 읽었고 30대도 읽었고 40대도 읽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씩 읽을 때마다 또 보는 관점도 좀 달라지고 또 힘이 있는 책이다. 볼 때마다 힘이 있는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해서 제가 또 화두를 가졌죠. 또 왜 무소유라고 했을까? 거기에서 화두를 들었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저는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이거는 정말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자기 삶의 어떤 벡터를 정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네, 저도 하나 또 추천을 드리면 이제 번역이 옛날 책이 훨씬 좋은데요. 지금 저기에 연결해서 연스마인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30살이 거스고 정말 놀랐어요. 책이 1987654321 거꾸로 가요 챕터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챕터를 맨 뒤에 놨어요. 그리고 질문에 여기 1장의 제목이요. 에너지를 주는 질문을 하라. 근데 거기서 이분이 크게 발견한 게 뭐냐면 지금 노상경 대표님이나 우리 김원일 코치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요. 소유에 대해서 먼저 묻는데요. 해빙을 뭐 가지고 싶지? 그럼 뭐라면 가진 만큼 행동한대요. 내가 명품백을 가지면 약간 이렇게 하고 멋진 차에서 내리면 이렇게 이제 가진 만큼
행동을 하고 행동하는 만큼 쪼그라들어서 살다 죽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 리처드 브랜슨이나 이런 거물들은 빙을 먼저 묻는데요. 존재를 먼저 묻는데 전 이 친구가 천재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30살짜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Who are you를 묻지 않아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근데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굉장한 차이거든요, 질문이. 각도를 좀만 바꿔주는데 말이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 답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를 먼저 정한대요. 그리고 존재로서 행동한대요. 그리고 행동한 만큼 그 다음에 가질 것을 정하고 밀고 나간대요. 그러면서 야, 이거 30살이 떴다고? 일주일 만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이 뭐예요? 오늘 시간이 제가 이제 좀 한계가 있어서 일일이 다 여쭤보고 싶지만 행복이 뭔가요? 부가 뭔가요? 풍요가 뭔가요? 돈이 뭔가요? 굉장한 추상명사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 저자가 얘기하냐면 당신이 당신의 언어로 이 추상명사들을 정확히 명료히 정의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 언어가 의미하는 바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성공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성공을 할 수가 없고 행복이 뭔지 모르는 자기 언어로 정리되지 않은 자는 그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책들을 봐도 여기서도 보시면 두 분의 특징 느끼셨어요? 내 언어로서 굉장히 정리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그 단이 도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번역이 지금 새로 나온 건 좀 아쉬워가지고요. 제가 원하는 건 윤스 마인드라는 책, 그거 책추남 TV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카페에 가도 나와 있는데요. 그거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꿀팁을 드리자면요. 센터원, 제가 저희 이 영상 밑에다가 또 제가 센터원 소개 그거 알려드리고 오늘 방청 오신 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무료 영상 그 프로그램들도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리더분들을 위해서는 또 다른 멤버십이 또 준비가 돼 있어서요. 아마 명상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거나 하실 분들한테 도움이 될 테니까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고 또 달아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센터원하고 나비스쿨, 책추남 나비스쿨하고 저희가 뭘 시작했냐면 CEO 명상 독서 클럽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노상중 대표님께서 그 명상 파트를 준비를 해주시고 제가 이제 견어에 관한 정말 책들을 엄선해서 저희가 이제 명상하고 토론하고 다시 또 이번에 특별히 이번 일기수에 관해서는 저희가 공지보다는 또 딴 이야기를 듣고 막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만 특별하게 좀 열어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 저도 여러 가지 독서 모임 많이 진행해 왔었는데 사실 노상균 대표님하고도 그쪽 독서 모임에서 사실은 그때 제 대학생 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제가 그 독서를 같이 기획을 제가 대학생 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인연으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저도 많은 독서 모임을 했는데 이번에 역동이 그렇죠. 굉장히 좀 참신하게 보는 걸 보고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시겠다. 더군다나 센터원이 많은 장학금을 좀 지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센터원 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에너지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보물과 같은 기회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에 오늘 나누지 못한 얘기 사실 너무 아쉬워요. 진짜 너무 오늘 얘기에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쭉 다 나와 있는 질문들 많고 하니까 이 책도 참조하시고 또 궁금하신 분들은 센터원이나 나우 코칭으로 좀 연락을 하시면 또 정말 좋은 팁들을 얻으실 수 있을 테니까 여기에 관한 좋은 팁들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정말 장시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상균 대표님과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같이 좋아하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너무 잘 아시죠? 꽃들에게 희망을. 그렇죠.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듯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함께 일으켜가는 나비 효과. 그리고 정말 여러분 너무나 주옥같지 않으셨어요? 네. 이 메시지들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그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함께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이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추남 나비스쿨의 비전을 함께 현실화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되는 거 아시죠? 이 멋진 나비 효과 함께 일으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